사업 전략 편 살펴보겠습니다. 네, 블로그 포스팅으로는 59번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검토해보는 거지만, 네, 사소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거죠. 어쩌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껴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학제편을 먼저 검토한 이유가 있죠. 아까 학제편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업 전략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상담 파트가 있는데요. 학제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그 학제를 내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상담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순서상 이걸 뒤로 좀 배치했어요. 네, 윤 선생 우리 집 앞 영어교실 사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 밀착형 영어교육 사업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지도에 원장님들 거점을 딱 찍어 보시고요.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어딘지 보시면 바로 알죠. 대부분 매우 높은 확률로 그 학교들에서 대부분의 원생이 오게 될 겁니다. 그 학교만 잘 개척해도 원장님은 매우 성공적인 우영사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지도 위에 별표로 점 찍은 곳들이 저의 블로그 이웃 추가되어 있는 윤 선생 거점들입니다. 저게 모든 거점을 다 망라하는 건 아니에요. 블로그를 아직 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못 찾아서 아직 추가하지 못한 분도 있으니까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저 별표를 딱 하나 찍고 그 주변 반경 500m 조금 더 넓히면은 한 1km 정도를 잡아보면 학교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는 거죠. 그 학교들이 뭐죠? 문전옥답입니다. 보통 농사를 지을 때 먼 곳까지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힘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가서 돌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집 바로 앞에 있는 곳은 어떻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라볼 수 있고 애정을 갖고 가꾸기 때문에 훨씬 더 소출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돋보기가 이렇게 햇볕을 모으면은요, 불꽃이 생겨나잖아요. 발화시킬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포커스를 잡지 못하고 넓게 잡아 놓으면은 절대 불꽃이 생기지 않죠. 우리도 그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나의 핵심 상권 학교에서 내 점유율을 5%까지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 있다. 그러면 5%면 얼마죠? 100명일 때 1명이 있으면 1%죠. 5%가 된다면은 1000명이면 50명이네요. 50명 정도 우리 우영의 회원들이 공부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그걸 목표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핵심 상권 학교에 전교생이 500명밖에 안 돼요. 요즘 또 인구 감소 시대, 저출산 시대여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학교를 하나 더 보시면 되죠. 핵심 상권을 조금 늘리는 거죠. 혹은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중학교를 하나 추가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의 기본 가능하게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그 학교를 좀 늘릴 수 있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기수 원장님 교육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핵심 상권의 학교 전교생이 700명이라는 거예요. 어떡하죠? 5% 해도 35명인데 물론 35명만 해도 잘하시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점유율을 7%로 늘려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몇 명이죠? 7, 7, 49니까 50명 되죠. 사실 처음에 점유율을 5%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 발화시키는 것처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일단 5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학교에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원장님에게 많이 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점유율 2%를 더하는 거는 처음에 5까지 가는 거에 비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마케팅 자원은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돈도 한정적이고요.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또 시간도 한정적이죠. 네, 처음에는 원장님이 굉장히 많은 자원을 마케팅에 쏟으시겠지만 아이들이 늘어나고 회원 관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 할애하기가 어려워요. 시간 되면 관리하러 들어와야 되니까요. 네. 또 뭐가 한정적이죠? 원장님의 체력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네, 이제 체력 관리들도 다들 하셔야 될 때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제한된 우리의 자원을 한 곳으로 마치 돋보기로 햇볕을 모으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상권을 좁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핵심 상권 학교 하나나 두 개에 집중해서 거기서 5%를 뽑아낼 때까지 최대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핵심 상권 학부모의 동선에 우리 학원 존재를 알려야죠. 엄마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시장도 보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개인 볼 일도 보고 그 동선들이 멀지 않습니다. 네, 그 동선에 우리 학원이 존재한다는 걸 여기 내가 있어요라는 거를 알려주셔야죠. 알리는 방법 기본은 오프 홍보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가까운 곳, 즉 우리 거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간판을 다시고요. 시트지를 붙이시고요. 또 걸 수 있는 곳에 현수막을 붙이시고요. 배너도 설치하고 뭐 상가 1층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아파트 출입구에 물론 그런 것들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배너를 여기다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곳들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도 좀 봐가면서 조금 싫은 소리 좀 들어가면서 네 그냥 하는 겁니다. 사정도 해가면서 하는 거죠. 아유 내가 좀 해보려고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계속 할 거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만 좀 할 테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광고지, 판촉물 네,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거죠. 네, 원칙은 이겁니다. 가까운 곳부터 우리 거점 가까운 거점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원이 떨어지면 못 하겠죠. 근데 거꾸로 이걸 먼 곳서부터 안으로 해 들어오면요. 가까운 곳을 놔두고 엉뚱한 데 가갖고 신나게 홍보를 하다가 정작 중요한 곳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자원이 있는 동안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그것도 내 동선이 아니라 원장님의 동선이 아니라 학부모의 동선에 따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물 시안은 어디서 구합니까? 네, 윤선생 박스 여기죠? 네, 요거 URL도 다 따로 드릴 테니까 눌러서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앞서 원장님들이 사용하던 효과를 본 그런 홍보물 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홍보물 시안만 있는 거지 거기에서 뚝딱 그 물건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건을 제작하고 또 어디에 어떻게 붙이면 좋은지는요 누구하고 상의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지역 전문가인 본부장님하고 꼭 상의해 주십시오. 네, 그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같은 자원이라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은지 원장님께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네, 원장님이 그동안 이런 걸 안 해보시다가 오프 홍보를 나가시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내일부터 회원이 막 줄을 지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오프 홍보 한번 돌았다고 회원이 막 몰려오는 건 아니에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물을 이렇게 우리가 가열해서 끓일 때 처음부터 물이 막 보글보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점 열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냥 탁 터져 나오듯이 끓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끓이다가 열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헛일한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일정한 양이 누적되어야 힘이 발휘되기 때문에요. 이 오프 홍보는요, 뭔가 이렇게 과도하게 막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힘을 몰아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네. 김연아 선수 훈련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인터뷰하냐면요. 이렇게 훈련 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 김연아 선수가 그 질문한 사람을 이렇게 딱 보더니 약간 어이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하는 거죠. 네.
아니 매일 이렇게 루틴처럼 하는 거는요, 특별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성과를 거두려면요, 어떤 것들은 루틴으로, 습관으로 그냥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프 홍보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 겁니다. 특히 언제? 신학기 또 방학 이런 때는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거든요. 엄마들이 그동안 다니던 학원들을 한번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이거 그냥 다녀도 되겠어? 성과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평가해 보고, 또 아이들도요, 조금 지겨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학교는 가야죠. 학원 가기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애가 좀 한번 바꿔줄 때가 됐나? 이런 막 들고 남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요, 학교와 홍보에 집중해 줘야 됩니다. 그 윤 선생 본사에서 윤스데이라는 거 하거든요. 네, 공문이 이제 뜨는데 본부장님도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제 딱 전달이 되면 움직일 준비하셔야 됩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때는 이런 교육 다 접어놓고 현장 홍보 지원하러 나갑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회사 대표님들도 다 나가시는 정도로 중요하니까 꼭 그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오프 홍보를 하고 뒤에 설명할 온라인 홍보가 결합되면요, 우리 우영이 대기권을 돌파하고 론칭되는 순간이 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걸 론칭한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이 론칭을 갖다가 구글에서 찾아보면 이미지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이런 거 나옵니다. 이렇게 우주 발사체가 펑 뜨는 거. 저 우주 발사체는요, 대기권을 돌파할 때 자기가 가진 연료의 90%를 소모합니다. 그만큼 그게 어려운 일이죠. 많은 사업이요, 그 대기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맙니다. 일단 돌파하고 나잖아요. 원장님의 사업이 론칭돼서 그 한계를 돌파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순항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홍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기존 회원들이 잘 정착하면서 소개가 나오고 약간의 홍보만으로도 순항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지점이 한 30명 정도 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까지 신속히 조금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오프에 나가서 홍보를 할 때 함께 맞물려 줘야 되는 게 바로 상담 준비예요. 상담 준비가 왜 필요할까요? 홍보를 하다 보면 고객을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자신감이 없으면은요, 홍보를 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거 만약에 엄마가 내가 홍보한 결과 나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내가 자신 있게 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좀 피치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원장님 스스로가요, 전문가의 정체성과 그 마인드로 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냐면요, 원장님의 핵심 상권 초등학교가 있겠죠. 또 중학교도 있을 거고요. 그 초등학교나 그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누구나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요,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나를 만나는 거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영어로 써놨죠. No better way can be found. 네, 오타가 났네요. 네, can't가 아니라 can이라고 써야 되는데, 네, 고칠게요. 어떤 더 나은 길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원장님 말고도 다른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는데요, 적어도 이 초등학교나 이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에게는 내가 최고로 영어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는 여기 사실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실제 정말입니다. 윤 선생의 학제, 우영학제 제가 앞에서 소개했는데요. 그 학제, 그리고 과학적인 학습법, 그리고 원장님의 1:1 코칭이 정성스럽게 결합하면은요, 아주 강력한 영어 훈련 시스템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원장님 구역에서는요, 원장님밖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초등학교나 이 중학교 아이들이 어디 막 자동차 타고 1시간 동안 가갖고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갖고 배우지는 않잖아요.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차피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반경 몇 킬로 내에서 옵션을 택해야 하면요, 그건 원장님이에요. 네. 자, 그러므로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정당한 확신이어야죠. 네, 원장님이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잘 준비가 되고 그 확신을 상담에서 제대로 전달만 하기만 한다면은요, 성공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원장님이 스스로 확신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옷차림 어때야 될까요? 네, 프로다운, 전문가다운 옷차림이어야죠. 나 스스로 나를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네, 전문가라는 느낌을 딱 줄 수 있는 옷차림 하시면 좋습니다. 적어도 내 사업 구역에서 나는 이제 그냥 동네 아줌마나 아저씨가 아니죠. 네, 영어 교육 전문가잖아요. 네, 보는 순간 아, 영어 교육 전문가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그렇게 나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홍보물도 잘 준비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학부모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상담 스킬도 연습해야 됩니다. 상담 스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학부모에 대해서 아주 촉을 예리하게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 학교 앞에 가서 상담하시거나 동선 어딘가 혹은 뭐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거나 홍보 활동을 하실 때요, 그냥 아유 이 시간을 빨리 보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자기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지나가거나 혹은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에게 관심을 딱 보여야 돼요. 그리고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친절하게 미소 짓고, 또 사실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거는 되게 자신감이나 담대함 같은 심리적인 요소도 필요하잖아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학교 앞에서 엄마랑 아이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요, 딱 관찰해 보는 거예요. 잘 관찰해야 뭔가 칭찬할 수 있잖아요. 아유, 뭐 옷이 예쁘다든지, 뭐가 잘 어울린다든지, 아이고, 아주 웃는 얼굴이 되게 보기 좋다든지, 혹은 아이가 인사를 잘하면 인사 잘하는 거에 대해 칭찬해 준다든지, 네. 아유, 집에서 교육을 잘 받았구나. 엄마가 있을 때 그렇게 말하면 엄마 기분이 좋아지죠? 네. 하여튼, 입에 발린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칭찬을 하려면은 촉을 세우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아주 보물단지 같은 겁니다. 학교 앞에서 요 아래에 있는 요 스크립트를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1분 정도 상담 구사할 수 있게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가 있겠죠. 네. 관심을 보이고 뭔가 칭찬해 갖고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누구는요, 우리 민수는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있나요?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직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되게 쉬워요. 그렇게 말하면요. 그래요,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네요. 라고 하고 우리 윤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나이가 애가 벌써 한 5학년은 돼 보인 것 같은데 안 했다고, 아직 공부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지금이 시작하기 좋은 때라고 하시는 겁니다. 딱 좋은 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왜? 지금 시작 안 하면 언제 해야 되죠? 더 늦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때입니다. 네,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대부분은 아마 공부를 좀 했을 거예요. 뭐 하다못해 집에서 엄마표라도 했을 테니까요. 아유, 공부를 벌써 시작했다고요? 잘하셨네요. 그동안 영어 공부 어떻게 했나요? 물어볼 수 있죠. 또 아이가 좋아하던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디 보냈다, 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학원에 다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아유, 어디 학원에 다녔군요. 그 다음에 그 학원 수업 정원이 몇 명인가요? 이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되게 중요한 거라 그런 겁니다. 정원이 몇 명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의 차별적 강점을 꺼낼 수 있는 단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뭐 6명이요, 뭐 4명이요, 7명이요, 10명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남을 비난하면서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유, 그 정도면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니, 그 원장님은 6명이나 되니까 누구에게 맞추어서 수업을 하실까요? 빨간색이죠? 네, 중요한 겁니다.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생각을 하겠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원장님도 영어 교육 하는 사람이니까 2명만 돼도 잘하는 아이와 느린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네, 못하는 아이라고 안 그러고 느린 아이라고 하죠. 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엄마의 아이가 못하는 아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잘하는 아이에게 맞추면 어때요? 느린 친구가 따라가기 힘들죠? 느린 친구한테 맞추면요. 잘하는 아이가 심심해요. 흥미를 잃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을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윤 선생을 선택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빨간색을 계속 흐름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왜 원장님 윤 선생을 선택하셨죠? 강의식으로 여러 사람 놓고 강의하는 것보다 1대1 집중 과외처럼 수업하는 게 효과적이라 그래요. 우리 민수가 자기 진도와 속도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3학년의 아이 6명이 와도요, 진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남의 진도에 맞추느라 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데, 윤 선생, 제가 가르치는 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걸릴 거를 10개월, 빠르면 8개월에도 끝내고 남보다 앞서 나가는 거죠. 우리 민수한테 돈보다 더 귀한 게 시간이죠? 3학년 다시 오지 않잖아요. 시간을 절약해 드릴게요. 자, 우리 어머니가 학원 과외 여러 가지 고민하실 텐데요. 저한테 보내세요. 학원비만큼만 받지만 1대1 과외처럼 꼼꼼하게 돌봐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리캡 해볼까요? 정원이 몇 명인가요? 아, 그래요? 많지는 않은데 누구에게 맞춰서 수업할까요? 그렇죠.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가장 고민한 게 그거고요. 윤 선생을 선택한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시간이죠. 그죠? 비용은 학원비만큼만 받고 1대1 과외처럼 꼼꼼히 돌봐드릴게요. 이거를 자꾸 연습하셔가지고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능숙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뭔가를 왜 갖고 지금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편안하게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소화해 내셔야 됩니다. 이거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리고 원장님들과 함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엄마가 돼서 할 테니까 자,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지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나가 볼게요. 84번입니다. 자, 어때요? 지금 그 스크립트는요, 학교 앞에서 상담하는 거를 염두에 둔 시나리오인데 학교 앞에서만 이거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평소 내 핵심 상권 지나다니시잖아요. 그때 언제든지 가망 고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시도해 보는 겁니다.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그리고 그냥 내 지인하고 연습하는 것보다 실전을 많이 뛰어보면 뛸수록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네. 그 유럽에 진출한 한국 축구 선수들이요, 훈련만으로 그렇게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그 실력은요,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자꾸 시도하고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온오프로 홍보도 하고 또 1분 스피치 해가지고 학교 앞 상담도 하다 보면요, 이제 내원으로 오는 사람들하고도 상담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준비하셔야 될 거 있어요. 우리 학원에 누군가가 찾아온다, 학부모가 찾아온다면요, 내가 지금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셀프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그 학교 앞에서 엄마한테 1분 스피치 할 때 조금 아까 어때요? 원장님 외모를 점검했죠? 전문가스러운가? 또 엄마에게 줄 홍보물도 준비했죠? 그리고 할 말을 준비했잖아요. 내원에서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내원은요, 엄마가 원장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학원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그 학원을 보낼까 말까 의사결정을 할 때요, 원장님을 보기도 하지만 이 학원이 우리 아이를 보낼 만한 곳인가, 안전한 곳인가, 또 공부의 분위기가 잡혀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 제가 체크리스트 붙여놨죠. 자, 학원이 안팎으로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습니까? 네. 불필요한 짐을 잔뜩 갖다 놓진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는 다른 곳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사업장입니다. 또 좋은 냄새가 나야 됩니다. 여성 특히 냄새에 민감하죠? 네. 좋은 향이 나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계절에 맞는 음료를 갖추고 대접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죠. 손님이 왔으면 마실 거 하나 드려야 됩니다. 그 마실 거라는 게요. 꼭 뭘 마셔야 되는 거, 뭐, 이렇게 수분을 공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원장님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만나갖고 대화하잖아요.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냥 멀뚱멀뚱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실 거를 이렇게 딱 대접하면 시선이 거기에 갈 수 있잖아요. 조금 그 긴장을 완화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거로, 네. 그리고 이왕이면 의미도 좀 부여해 가면서, 네. 해주시면 좋아요. 자, 학원과 원장을 소개하는 자료가 있는가? 저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빨간색도 표시했죠? 네. 학원과 원장을 소개하는 자료, 저건 뒤에 90번에서 더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등록을 했어요. 엄마가 와서 상담하고 기분 좋게 카드 결제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럼 집에 갈 때 빈손으로 보내시면 안 되죠. 네. 엄마에게 줄 선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선물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엄마의 눈에 상담하는 동안에도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네.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또는 아이에게 줄 선물도 보여야 됩니다. 그 아이가 아이고 저거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네. 등록만 하면 줄 수 있게 진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네요. 자, 그리고요. 학원과 원장을 소개하는 자료에서요. 비주얼 상담 파일. 제가 우리 원장님들 단톡방에다가 제공해 드렸던 제공 자료 5번과 6번이 거기에 해당하죠. 네, 5번은 기본 포맷이고요. 6번은 원장님 학원에 맞게 조금 내용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갖고 넣어 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네. 저걸 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윤 선생 주요 교재와 워크북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그런 게 없지만 조금 진행이 되면은 아이들이 공부한 거를 조금 받아놓고, 네, 그거 학원에 놔두고 좀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요, 이렇게 뭔가 리딩 교재 읽은다,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 뭔가 그런 걸 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렇게 좀 보여주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탁 시각적으로 설득이 되죠. 그리고 원장님이 상담하면서 메모할 상담 노트도 조금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비주얼 상담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파일로 받으신 거고, 네, 이렇게 실물은 생겼습니다. 자, 그럼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역시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담실에서 하는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민수가 그동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왔나요? 요겁니다. 사실은 상담하러 오기 전에 뭐 이렇게 네이버 톡톡이나 전화나 뭐로 이렇게 대화를 간단하게 하셨을 텐데, 올 때 그동안 이전 학원에서 공부했던 책하고 공책을 좀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네,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질문은 그동안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왔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고요. 처음에 하는 아이도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학원을 와주셨어요. 너무 고맙죠. 네. 이건 학교 앞 홍보하고 똑같이요.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을 때라고 말하는 거로 시작하면 좋고요. 자, 대부분은 근데 어디 다니다가 오는 아이들이 많겠죠? 어디를 다녔는데요. 그 학원의 지도 방법에 만족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 학원의 지도 방법에 아주 만족하고 있는 엄마가 원장님의 학원의 상담실까지 와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이 좋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자, 그럼 어머니 어떤 점이 아쉬우셨나요? 빨간 질문이죠? 네, 이 빨간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 질문이라고 제가 옆에다 써놨잖아요. 그죠? 네, 핵심 질문이에요. 왜 그래요? 자, 여기에 엄마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나중에 이제 이 이후에 이어질 원장님의 모든 말씀에 초점이 가리키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후에 상담의 요 단계 이후에 원장님이 하는 모든 이야기, 그리고 보여주는 모든 자료, 모든 내용이 저 아쉬운 점을 해결하는 거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어야만 그게 올바른 상담입니다. 다른 얘기 하실 것도 없어요. 원장님이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학원의 장점 뭐 그런 거를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고민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원장님이 아니죠. 엄마죠. 누구의 고민을 해결해야 돼요? 지금 원장님의 고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다면요. 엄마도 생각이 있으시죠, 다. 어머니 보시기에 우리 민수에게 필요한 공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역시 저 핵심 질문과 마찬가지로 터치를 해드리면 됩니다. 문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을 다녔는데 아직도 파닉스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읽기가 조금 시원찮아요. 단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학원이 잘하는 것은 뭐죠? 바로 그걸 잘하는 겁니다. 네, 그걸 잘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우리 민수 성격이나 특성 중에 지도하는 원장한테 살짝 귀뜸해주고 싶은 점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짝 귀뜸한다는 거. 뭔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맞아요.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요, 약을 먹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뭔가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 엄마가 먼저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이 이야기를 먼저 해서 괜히 저 원장님이 우리 아이를 보는 시선에 선입견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모를 경우에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하시고요. 이 질문에 엄마가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때로는요, 심리 상담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엄마가 막 이거에 대해 답하다가 우시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 질문 하시고 들어두시고 특별히 내가 이런 점은 좀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기억해 두셨다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또 그 다음 할 수 있는 질문은 요거예요. 요거는 약간의 이제 클로징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우리 민수 다니는 학원들 어디가 있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 보통 하나만 다니지 않죠? 네, 그러면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수첩에 적으세요. 네, 태권도 몇 시, 미술 몇 시, 피아노 몇 시 싹 적어놓고 그럼 영어 학원 언제 다니면 좋아요? 딱 보면 시간 나오죠? 빈 시간. 그럼 영어는 몇 시에 오면 되겠네요. 자, 지금 아직 학원 다니기로 최종 결정을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마치 결정된 것처럼 그럼 영어는 몇 시에? 원장님이 시간까지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요. 이거 시간 다른 학원들이랑 어떻게 조절하지? 저것도 되게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이거를 늘상 하는 일이고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쉽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고민, 또 고통 공감해주고 해결책까지 딱 결론을 맺어주는 요즘 말로 알잘딱깔센이죠. 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상담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상담해 주는 실황이 있는데요. 네, 요렇게 제가 경험 많은 윤 선생 원장님이 상담 실황을 그대로 녹화해 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2편을 해놨어요. 요거는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함께 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제가 링크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시청하시기 바래요. 반복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9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상담은 클로징이 중요하죠. 아무리 잘한 상담이라도요,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허당입니다. 마무리가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된 상담은요, 그냥 결과가 없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안 좋은 입소문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가서 상담했는데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별로인 거잖아요. 그죠? 가서 내가 상담해 봤는데 별로였어. 이런 이야기를 그 엄마가 다른 엄마들에게 하는 순간 그 다른 엄마들까지 우리 학원에 관심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담은 들어온 사람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어떤 의욕을 정확히 가지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등록으로 마무리 지으시려면 무엇보다 원장님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딱 대화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혹은 엄마의 바디랭귀지에서 뭔가 이제 좀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무리의 느낌이 포착되면 확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어머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민수 내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네, 빨리 잡아야 돼요. 시작하는 날짜를. 내일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수업료는 얼마이고요?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결제해주면은 끝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 대화하는 동안 원장님한테 벌써 느낌이 왔죠?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요, 저녁에 아빠랑 좀 상의해보고 올게요. 네. 여기에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상담이 앞에서 좋았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민수 교육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최종으로 결정하시는 건 어머니시죠? 네. 자, 오늘 근데 상담하면서 저한테 맡기면 공부 잘하겠다는 확신이 드셨죠? 이 확신과 저와 나눈 대화 내용을 그대로 아빠한테 전달하고 설명하기가 쉬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오늘 저녁 우리 민수 아빠 퇴근하시면요, 낮에 윤 선생 원장하고 상담했는데 정말 좋은 곳이라 등록했다고 말씀하세요. 네. 자, 요거 아빠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가고 반드시 올까요? 뭐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지 않으면요. 네, 왜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감당하십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들어온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고도 가면 어쩔 수 없고요. 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데 일주일 남았거든요. 마무리 좀 하고 올게요. 무슨 말이죠, 이거? 네, 일주일 남았어요. 한 달에 20만 원 학원비 냈는데 일주일 남았으면 5만 원 아깝잖아요. 그죠?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 어머니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저와 상담하셨죠. 지금 그 학원에 뭔가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상담 과정에서 그거 이야기했고. 오늘 근데 더 좋은 방법 찾으셨잖아요. 그 학원을 그만두면서 상담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남은 기간이 좀 아쉬우신데 그 기간은요, 제가 장학금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원비는 일주일 후부터 받을 테니까요. 학원에는 사정이 생겼다고 말씀하시고 내일부터 저한테 보내세요. 우리 엄마가 한 번만 미안하면 민수가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결론을 지어줘야 됩니다. 클로징이죠, 그게. 자, 이렇게요. 원장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확신해야 되고요. 윤 선생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전달이 됩니다. 내가 먼저 뜨거워야 상대방에게 그 뜨거움이 전달이 되고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상담했는데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갖고 당장 등록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엄마 마음이 내가 진짜 조 원장님 마음에 드는데 오늘은 못하지만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민수 학원에 보낸다면 이 원장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나쁜 입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자, 등록을 하고 귀가하는 엄마 손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원장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가입 선물하고 입학 안내문이 있어야죠. 네. 요거 입학 안내문으로 어떤 내용들로 입학 안내문을 쓰시는지 다른 원장님들이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원장님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건데 이런 거로 이렇게 한 장 딱 만들어 갖고 준다고 합니다. 먼저 참고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상담이죠. 네, 상담 흐름에 맞춘 시나리오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네, 요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실에서 하는 상담, 네, 지금 보았으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그 상담을 하는 거니까요. 진단평가가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거든요. 네, 윤 선생 진단평가를 해서. 근데 이제까지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은 굳이 안 해도 되긴 해요. 파닉스부터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공부 이전 그 히스토리가 있으면은요. 진단평가를 하고 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또 엄마가 있을 때 함께 해도 좋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가 오기 전에 우리 학원 링크를 보내줘 가지고 집에서 하고 와도 괜찮고요. 또 엄마가 바쁘거나 이런 학습적인 거보다는 엄마들 중에는 그런 분도 많아요. 저 원장님이 정말 우리 아이를 이뻐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아이가 여학원에 다니는 거를 좋아할지가 더 중요한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상담 잘 케어해 주겠다라는 그런 상담에 초점에 맞추어서 하시고 공부 시작할 때 진단평가를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미 다 마음의 결정이 일어났는데 진단평가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요 엄마가 막 초조해 할 수 있어요. 빨리 등록하고 결제하고 싶은데 진단평가는 결제 등록한 다음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좀 깐깐하게 따지는 좀 이렇게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그런 엄마 같은 경우는 있을 때 함께 진단평가를 해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자, 진단평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윤선생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윤쌤에서 코드명 2242 검색해가지고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네, 상담 마치겠습니다.